이번 시간에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문제 1번이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분석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자재 출고 관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자재 출고 관리 현황이라는 그 표에 출고 일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행으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자재 유형은 열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값으로는 우리 이제 출고 수량의 합계 얘가 이제 계산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22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지금 이곳에다가 만들어서 집어 넣을 거죠. 집어 넣을 거니까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그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표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 위쪽을 보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분석할 그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얘를 잘 보고 이 전체 데이터가 범위가 올바르게 잡혔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하래요. 우리는 동일한 시트 A22번 셀에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위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A의 22번이다 라고 해서 A22번 셀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A의 2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아까 문제를 읽었을 때 출고 일자라는 건 행에다가 갖다 집어 넣으라 그랬죠. 해서 출고 일자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나는 분명히 출고 일자만 갖다 놨는데 이곳에 월이라는 것도 이제 붙었어요. 이렇게 이제 월이 붙는 거는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곳에다가 날짜가 들어있는 데이터든 시간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붙더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재 유형이요. 자재 유형은 열로 처리하래요. 자재 유형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열 여기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값으로는 우리 출고 수량의 합계 얘를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출고 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마우스로 또 쭉 드래그해서 값 이곳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고 수량을 갖다 놨더니 출고 수량에 뭐가 계산됐다? 합계가 계산됐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봐도 출고 수량에 합계하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합계를 이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출고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만약에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값들이 지금 합계를 계산한 그런 값들이니까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제 합계로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는 싹 다 처리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우리 이제 테이블 형식 얘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셀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디자인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세 번째 보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는 게 있죠. 문제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이제 지상도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출고 일자라는 거는 월 단위로 그룹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출고 일자가 지금 이곳에 1월, 2월, 3월, 4월 하고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이제 일도 이제 그룹 지정이 되어 있고요. 월도 그룹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문제에서는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을 가지고 이제 그룹 지정하면 안 되겠죠. 해서 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파란색이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월 단위로만 그룹 지정이 되게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보게 되면 빈 셀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빈 셀이다 그러면 요 셀이요, 요 셀이요, 요 셀이요, 요 셀이요, 요 셀은 값이 없죠. 요런 이제 빈 셀은 곱하기 표시, 얘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빈셀에다가 뭔가를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갈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이 메뉴에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옵션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이곳에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떠요. 뜨면 이곳에 보게 되면 빈 셀에다가 뭘로 표시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빈 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표시 그거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빈 셀에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도 다 끝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라고 해서 상반기 집행 내역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고요. 표 2다라고 해서 하반기 집행 내역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표 3번에 보니까 지역별 행사 예산 집행 현황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 3번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도구의 통합 이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번에서 체육회와 우리 이제 협회별로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 운영비 얘네들의 평균 값을 표 3번 G3에서 I4번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운영 주체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체육회라는 게 있고 협회가 있고 체육회다 협회다 체육회다 협회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막 데이터가 섞여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뭐 목포시다, 강원시다, 그리고 이제 울산시다, 대전시다, 광주시다, 그리고 대구시다, 인천시다, 부산시다, 수원시다, 서울시다 하고 이렇게 각각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막 써져 있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체육회 그리고 협회 이런 글씨로 끝나는 그 운영 주체의 평균을 이제 계산하래요.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 이제 체육회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이제 행사비, 홍보비, 운영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라. 그리고 협회도 있으니까 협회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의 행사비, 홍보비, 운영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쓸 때 지금처럼 여기다가 체육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협회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운영 주체가 체육회랑 똑같은 그 데이터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협회랑 똑같은 그 데이터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체육회랑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협회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체육회, 협회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글씨로 끝나는 운영주체 평균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운영주체에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글자가 체육회면 된다. 그리고 협회도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협회로 끝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능 문자 이 곱하기 표시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지금처럼 운영 주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통합이라고 있죠. 통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합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뭐를 구할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 줄 거죠. 해서 우리 함수를 합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고쳐주고요. 참조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요만큼의 데이터랑 이만큼의 데이터를 합쳐서 통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거죠. 해서 참조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운영 주체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이 영역을 추가시켜달라 해서 추가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영역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표 2번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서 또 추가 버튼이요. 추가요. 추가시켜서 이곳에 표 1번과 표 2번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범위 잡은 곳을 기준해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체육회는 체육회끼리 협회는 협회들끼리 그렇게 행사비, 홍보비, 운영비에 대한 그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통합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죠. 우리 피벗 테이블이 찾아가는 곳이 좀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죠. 이런 이제 조건 쓰는 거 빼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제 통합을 많이 연습하지 않은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통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통합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해서 이런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해서 이 문제도 꼭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